네, 안녕하세요. 개미들의 큐 김보람입니다. 네, 코스피가 오늘 사흘 만에 소폭 반등을 시도했지만 다시 하락 전환했습니다. 뚜렷한 상승 모멘텀이 없는 가운데 중국의 수출과 수입 증가세가 둔화됐다는 소식에 하락 전환한 건데요. 외국인과 기관이 함께 매도하고 있습니다. 지수는 어느새 1820선. 먼저 이 시각 시장 흐름부터 자세하게 확인하고 오겠습니다. 장 초반 외국인의 매수와 함께 1845까지 올랐던 지수는 하락 전환해서 1820선으로 물러났습니다. 외국인이 다시 매도로 입장을 바꾸고 기관도 함께 매도하면서 하락 전환한 건데요. 외국인 쪽에서 850억 원 정도 매도하고 있고요. 기관도 470억 원 정도 팔고 있습니다. 결국 개인만 매수하는데요. 현재 1,300억 원 정도 사주고 있지만 낙폭을 줄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업종별로는 통신업종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업종들이 하락하고 있고요. 지수는 어제보다 10포인트 내렸습니다. 1,826포인트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도 확인합니다. 소폭 올랐던 코스닥도 상승폭을 줄이다가 역시 하락 전환했습니다. 어제에 이어 기관이 매도하고 있고요. 외국인 역시 매도로 전환한 상황인데요. 외국인이 20억 원, 외국인 역시 20억 원 정도 팔고 있습니다. 결국 코스피와 마찬가지로 코스닥도 개인만 매수하는데 현재 60억 원 정도 하지만 상승 전환시키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3포인트 정도 내렸고요. 현재 491포인트. 지난주 이후 코스닥은 계속해서 490선 정도에 머물러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외환시장도 점검합니다. 원달러 환율은 스페인 국채금리 상승 등 대외 불안감에 따라 소폭 오르고 있습니다. 어제 다시 1,140원대 오른 이후 오늘은 1,140원대 중반 정도 상승폭을 조금 더 늘린 상황인데요. 2원 90전 올랐습니다. 1,144원 현재 가리키고 있습니다. 네, 먼저 이 시각 시장 흐름 확인해봤고요. 잠시 뒤부터는 개미들의 종목 상담이 시작됩니다. 어떻게 참여하실 수 있는지 참여 방법 알려드려야겠죠? 저희 무료 문자 번호로 함께합니다. 013-3366-0110번인데요. 이 번호로 매수하신 종목명과 비중, 매수하신 가격까지 저희에게 보내주시면 되고요. 한 종목만 고민이 아니신 분들, 전체적인 포트폴리오 점검을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전화번호 02-3153-2613번으로 함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신청 기다리고 있을게요. 그 사이에 구체적으로 좀 시장 분석해보고 또 투자 전략까지 세워보고 오겠습니다. 오늘은 우리투자증권 강남대로지점 길계선 부장님 연결돼 있습니다. 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좀 반등을 시도하지 않을까 예상이 됐었는데 다시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중국 쪽에서 발목을 잡았는데 오늘장 자세한 분석 부탁드립니다. 네, 증시 자체가 굉장히 상승 에너지가 약화되고 있습니다. 속절없이 증시가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증시는 반등하고 있었지만 상승해야 될 자리에서 상승폭이 굉장히 너무 약하다는 얘기를 좀 드렸었습니다. 따라서 시장 에너지 감소 추세를 경계해야 된다는 얘기와 함께 보수적인 얘기를 많이 드렸었는데요. 이러한 분위기는 최근에 로우 프라이스 트렌드 때문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인 금리 인하 트렌드가 단순하게 일부 국가들에서만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 아니라 거의 범지구적인 로우 프라이스 트렌드가 고착화가 되고 있다고 판단하는데요. 이전에도 로우 프라이스 트렌드에도 설명드렸지만은 모든 자산 가격들이 하향 기조를 띠면서 전체적인 자산 가치 감소와 함께 낮은 가격 중심의 트렌드가 형성되고 있다 이렇게 설명드렸었는데 지금은 원자재 시장 가격의 하향세가 이미 가장 먼저 진행돼 왔었고요. 금리 인하를 통해서 돈의 가격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 글로벌한 정책 공조와 함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외환시장에서는 달러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통화가 약세를 면치 못하는 이러한 로우 프라이스 시장이 어떤 경직화되고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는데 따라서 지금은 주식시장도 결국은 로우 프라이스 즉 주가가 하향 약세를 보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결국은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를 강조드렸듯이 대형주가 못 가는 시장에서 종합주가지수가 상승 트렌드를 보이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로우 프라이스 트렌드가 절대적으로 한 7, 8월 달까지는 좀 고차가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최근에 중국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 무산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얘기도 좀 나오고 있는데요. 분석기관들에서는 중국이 경기 부양을 할 것이기 때문에 증시 하방 경직성은 확보될 것이다. 유로존의 어떤 재정 위기라든지 미국의 경제 지표 약세 이러에도 불구하고 이머징 마켓 그리고 중국을 중심으로 해서 시장이 좀 회복되지 않을까라는 얘기도 많이 나왔지만 최근에 중국 증시는 전 저점 라인을 깨고 유럽 위험 질전국들만큼의 주가만큼이나 주가 하락세가 심각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붐이 일고 있는 금리 인하의 범세계적인 물꼬를 튼 국가는 중국이었는데요. 중국이 2달 연속으로 금리 인하를 단행했지만 지금 증시는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 적어도 지금 금리 인하를 연속적으로 했다는 얘기는 결국은 중국의 위안화가 절하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어지고 있는데 이미 5월 달부터서 중국의 위안화 약세는 상당히 좀 심화가 됐었고요. 또 중국의 환율 차트를 보시면은 6월 달에도 추가 2차 금리 인하를 하게 되자마자 바로 위안화 약세가 강화되면서 이전 고점 라인을 돌파하면서 중국의 위안화 절하 추세가 상당히 강하게 추세를 유지하지 않나 이런 우려가 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따져보면은 전 세계적으로 금리 인하 트렌드 자체가 로우 프라이스 트렌드의 하나의 축이 형성되고 있고 그 중심에서 중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금리를 하게 됨으로써 시장 전체적으로는 좀 경기 회복을 꾀하지 않느냐라는 인상도 좀 있었지만 아직까지는 시장이 좀 경기 위축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다 이렇게 판단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적어도 시장이 이러한 불확실성 때문에 좀 시장이 하락은 하고 있지만 적어도 시장이 추가적으로 낙폭을 확대를 한다든지 이렇게는 시장을 바라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좀 지나친 경계감도 조금은 좀 자제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계속적으로 저는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에게 대해서 강조를 드렸습니다. 중소형주 트레이딩이 아직까지 살아있지만 금일 같은 경우에는 거래소보다는 코스닥 시장이 좀 빠지고 있는데요. 중소형주 트레이딩도 좀 소강 상태로 접어드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중소형주와 코스피가 약간 동조하는 조짐은 나타나고 있지만 글로벌 증시 무력화에서 중소형주는 사실상 아직까지는 대안이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이전 저점을 깨고 내려갈 정도로 체력적으로 한계가 나타나고 있다고는 판단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이전 저점 테스트는 좀 진행될 수 있지만 대형주나 중소형주 모두가 오히려 바닥권 반등에 동참할 가능성이 좀 생기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중소형주 트레이딩 좀 해보시고요. 추가적인 낙폭이 된다 그러면 대형주 중에서도 낙폭 과대주로 대응하면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아직까지 중소형주 트레이딩은 유지한다 말씀해 주셨고요. 하지만 불확실성 여전한 상황이라면 대응 전략은 또 어떻게 세워볼까요? 네, 금주, 화수 2일 기간에는 특별한 경제 지표가 발표가 없기 때문에 일단은 대응 전략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대형주나 중소형주 중에서 낙폭 과대주 매수를 통해서 반등을 노려보는 전략이 또 유효하다. 하지만 실제로 내가 산 종목이 반등 대회에 동참을 못한다 그러면 사실상 그 확률을 쫓아가지고 수익 내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이제 중립적인 포지션에서 반등이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종목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를 해보겠다 하시겠지만 좀 여의치 않다고 판단하시면 개인적으로는 이러한 추적 오차를 피해가기 위해서는 ETF 분할 매수 전략이 좀 바람직하다고 판단하는데요. 종목별 대응이 좀 부담되신다면 코덱스 레버리지를 분할 매수를 통해서 시장 대응을 1800선 전후로 해보실 것을 강조드리고요. 물론 중소형주 트레이딩은 계속 강조를 드립니다. 하지만 좀 선수들의 경우에 좀 여유 있는 대처가 좀 가능할 것이고 아마추어 투자자들에게는 조금 부담스러운 중소형주 분위기이기 때문에 이부도 약간 좀 부담스럽다 그러면 또 골드 ETF 분할 매수도 권유드립니다. 결국 시장에 대한 해결책은 대규모 양적 완화밖에 없다고 가정해보면 결국은 화폐 가치 훼손 그리고 인플레이션 해칭 수단으로서 골드 ETF가 아마도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요. 지금은 시장에 대한 핵심 종목을 쫓아가지고 시장을 오버슈팅할 자신이 좀 없다. 그럴 경우에는 ETF 코덱스 레버리지와 골드 ETF를 분할 매수 전략을 통해서 시장의 저점 테스트 간의 저점 매수를 계속적으로 분할해야 한다. 그러면 시장 수익률을 평균적으로 쫓아갈 수 있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요. 아직까지는 중소형주 중에서 답을 찾아가 보실 것을 권유드리겠습니다. 네, 대응 전략까지 모두 꼼꼼하게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우리투자증권 길계선 부장님과 함께했고요. 이어서 개미들의 종목 상담이 시작됩니다. 네, 개미들의 종목 상담 즐거운 화요일도 힘차게 출발합니다. 오늘 두 분의 전문가를 모셨는데요. 인포트 투자자문의 정동웅 전문가, 우리투자증권의 정태근 전문가 모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두 분의 전문가님과 함께 오늘 상담 친절하고 또 자세하게 해드리는데요. 어떻게 참여하실 수 있는지 참여 방법 한 번 더 알려드립니다. 저희 무료 문자 번호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013-3366-0110번인데요. 이 번호로 지금 바로 저희에게 매수하신 종목명, 가격, 비중까지 그리고 이러한 점이 궁금합니다라고 보다 자세하게 문자 보내주시면 더욱 좋고요. 그리고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포트폴리오 점검을 원하시는 분들, 직접 대화를 나누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전화번호 02-3153-2613번으로 함께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오늘도 기다립니다. 첫 번째 상담은요. 전화 주신 분부터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어제 정태근 전문가님 팬이시라고 저희 예. 방송 끝 무렵에 전화 주셨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예, 오늘 이렇게 맞습니다. 첫 번째로 전화 드렸는데요. 예, 고맙습니다. 정태근 전문가님 왜 팬이신가요? 여기 지금 서울경제TV를 네, 계속 보고 있는데요. 예. 이렇게 꼭꼭 이렇게 찝어서 말씀해 네. 주는 것도 마음에 들고요. 아유, 멋있는 표정 여러 나오고 가지가 있어요. 좀 그렇습니다. 네, 정태근 전문가님 그렇게 개미드래큐 전문가분들 사이에서도 좀 약간 독설도 좀 하시고 친절한 상담은 아니시라서 왜 팬이시지? 약간 의아했습니다. 물론 실력이 뛰어나신 분이시긴 한데 알겠습니다. 한번 상담 드리기 전에 먼저 종목부터 들어봐야겠죠. 어떤 예. 종목 보유 중이신가요? 코스모화학. 네, 코스모 화학이요. 저희 코스모 화학 한 종목 설명해 드리면 되나요? 예, 한 종목만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한 종목 매수하신 가격은 어느 정도 되세요? 12,150원에 50% 했습니다. 네, 12,150원에 50%시면 한 6월 초반 정도? 아니요, 7월 5일 날이요. 네, 7월 정도에 매수를 7월 하셨네요. 초예요. 예. 네, 조금 손실 중이신데 지금 가격대가 딱 궁금한 점이 굉장히 많으실 때 같아요. 한번. 예. 앞으로 이제 전망도 그렇고요. 네, 비중은 몇 퍼센트라고 하셨죠? 50%예요. 50%. 예. 간단한데요. 포트폴리오 점검부터 한번 해보고 저희 상담 시작해 볼게요. 예. 네, 고맙습니다. 포트폴리오에 한 종목만 보유 중이세요. 코스모 화학 한 종목. 비중은 50%. 매수하신 가격이 7월 초반이니까 12,150원이라고 하셨고요. 좀 손실 중이신데요. 옆에 계신 정태근 전문가님 팬이시라고 하셨으니까 바로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예. 네, 전문가님. 네. 오늘 인사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일단 뭐 좋게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예. 일단은 일단 뭐 팬 이런 부분도 이렇게 할까 제가 또 말이 좀 안 나오네 갑자기 또 갑자기 좀 안 나네요. 이런 걸 제가 조금 그렇게 익숙치가 않아 가지고요. 조금 말이 좀 이런 얘기 하시면 제가 말이 좀 안 나옵니다. 그냥 편안하게 하세요. 저 정말 예. 일단 코스모학 지금 가격대를 보니까 조금 이게 저가 지금 이제 다 빠졌다 생각하고 들어가신 거죠. 예. 그렇죠. 그렇게 아무래도 좀 가격대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최근에 사셨고요. 예, 7월 5일 날 매입했습니다. 근데 이 회사 어떤 일단은 다 일단은 어쨌든 바닥이 좀 나오게 되면은 이제 앞으로 올라가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기 위해서는 이 회사 어떤 뭐 수급이라든지 뭐 실적이라든지 뭐 사업 방향 봐야 되겠죠. 예. 그걸 제가 잘 모르겠어요. 아, 그래요? 이게 이 회사가 두 가지만 보시면 돼요. 두 가지만 보시면 되는데 한 가지가 뭐냐면 그 이산화티타늄이라고 예. 플라스틱을 만드는 백색 원료를 만들어요, 이 회사가. 예.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그 실생활에 많이 쓰는 어떤 플라스틱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사용이 되는 그 제품 원료를 만드는데 그 매출이 이 회사의 매출이 한 80%를 차지를 하고 있어요. 그럼 1차적으로 경기 관리를 타겠죠. 플라스틱 제품을 많이 팔고 나가야 되니까. 예. 근데 경기가 안 좋아지면은 그 소비자들이 지갑을 닫아버리죠. 예. 그럼 이런 산업 쪽에서 먼저 타격이 오겠죠, 아무래도. 맞죠? 플라스틱 제품을 만드는 회사들. 그러니까, 생활 속에 즐겨 쓰는 제품들을 생산하긴 하지만은 만약에 경기가 안 좋게 된다면은 지갑이 닫혀버린다면 가장 큰 타격을 수 없는 기초 소비재를 만드는 회사, 제품의 원료를 만드는 회사죠. 아무래도 그렇다면 기초 제품이 잘 안 팔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제품 원료를 만드는과 동시에 조금은 타격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쵸? 좋겠네요. 예. 그러니까 주부시니까 잘 아시잖아요. 그 경기가 어렵게 되면 제일 먼저 줄이는 게 먹는 거하고 그리고 실생활에 쓰는 것들 많이 줄이시죠. 그쵸. 그쵸. 필요 없는 거. 그쵸. 아직 지금 당장 안 사도 되는 것들. 예. 그러니까 뭐 전기세라든지 뭐 스마트 그 통신 요금이나 이런 건 내야 되잖아요. 꼭 내야 되죠. 그쵸. 내야 되는데
방금 말씀하셨던 그 먹는 거라든지 그리고 실생활에서 쓰는 뭐가 있을까요? 뭐 샴푸 같은 것들 용기들 플라스틱이잖아요. 예, 예. 그런 것들 한번 살려 그러다가 다음에 미루게 되겠죠. 예. 거기서 힌트를 얻으시면 돼요. 아, 그 샴푸를 얻는 그 용기 플라스틱 용기잖아요. 예. 그 용기 원료를 만드는 회사 이 회사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면은 실생활에서 어머님께서 그런 어머님들이 플라스틱 제품을 잘 안 사게 되면은 당연히 타격이 올 수밖에 없겠죠. 예, 예. 그래서 이거는 경기가 좀 나아지고 화학업종 내에서도 조금 그런 실생활과 좀 연결시켜서 보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서 20% 차지하는 부분이 또 뭐냐면은 이 회사가 2차 전지 소재를 만들어요. 황산 코발트라고. 예, 예. 그거를 만들어 가지고 코스모 신소재로 넘기면 코스모 신소재가 양극화 물질을 만들어 가지고 LG화학 그리고 삼성 SDI 쪽으로 넘깁니다. 아, 근데 중요한 건 스마트폰 그 2차 전지 거기 배터리가 아니고요. 자동차용 2차 전지 있죠. 아, 자동차. 예, 거기에 쓰는 원료거든요. 근데 지금 2차 전지 테마가 그렇게 많이 활성화가 안 돼 있죠. 예, 예. 이 회사가 지금 하는 사업 내용 두 가지 다 안 좋죠, 지금. 예, 안 좋네요.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답은 벌써 나왔어요. 요 두 가지 사업 내용 중에서 한 가지가 좀 부각이 돼야지 이 회사는 주가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주가가 이제 덜 빠진다고 해서 무조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가가 이제는 덜 빠지게 되면은 이제는 사볼 만한 구간이구나 생각을 하시되 이 회사의 사업 내용은 봐야 되겠죠. 예. 방금 말씀드린 것들 보니까 봐야 되겠죠. 예. 그래서 요거는 어쨌든 그 경기 둔화 우려감 그런 부분하고요. 그리고 2차 전지가 다시 부각이 돼야 이 회사는 주가가 위로 좀 올라갈 겁니다. 예, 예. 이해되시죠? 그래서 요거는 아마 그 두 가지 부분이 조금 아무리 봐도 좀 시간이 좀 걸리겠죠, 아무래도. 예, 그렇겠네요. 예, 그쵸. 그리고 한 가지 더 보셔야 될 부분이 뭘까요? 수급 봐야 되겠죠. 예. 기관이 지금 언제부터 볼까요? 지금 2월 15일부터 볼게요. 2월 15일부터 보면은 계속 팔다가 이제 매도가 진정이 됐죠. 예. 그러니까 지금 더 안 빠지죠. 예. 그렇다면 이 종목이 올라가기 위해서는 어떤 기관 수급 들어와야 되겠죠. 그렇죠. 예. 그렇죠. 그러면 딱 이제 봐야 될 부분이 두 가지가 됐죠. 예. 일단 화학업종이 올라간지 봐야 될 거고, 그리고 그러면서 기관들의 수급이 들어와야 이 종목이 올라갈 수가 있겠죠. 예. 예. 요거 손절가는 잠시만 12,150원이시네. 손절가는 일단 아래쪽에 지금 11,000원 이하는 안 빠지거든요. 예. 예. 11,000원 정도의 손절가 딱 잡으시고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내용 있죠. 예. 예. 그 두 분만 보시면 돼요. 기관 수급 일단은 어차피 이 회사 실적이 괜찮아질 거면 기관들이 당연히 들어오겠죠. 예. 예. 기관 수급만 딱 보시고요. 네. 기관 수급 딱 보셨다가 11,000원만 안 깨지면 일단 가지고 계시는데 11,000원 깨지면 일단 손절을 하셔야 됩니다. 아, 예. 예. 이해되시죠? 그리고 이 회사 사업 내용도 충분히 말씀드렸고요. 예.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메모를 해 놓으셨다가 예. 나중에 종목이 조금 안 좋거나 그리고 조금 이 회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생각하고 싶을 때 예. 그 부분을 좀 꺼내 보세요. 그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유를 아니까 더 낫겠죠. 예. 예. 근데 지금은 좀 전에 단순히 사놓고 이유를 몰랐기 때문에 좀 답답하셨죠. 예. 예. 좀 답답했어요. 그렇죠. 근데 방금 설명이 되니까 이 회사가 아직 왜 못 가는지 이해되시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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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공부는 조금 하셔야 됩니다. 무조건. 예. 아시죠? 그러니까 무슨 사법 고시디스 이렇게 너무 많이 할 필요는 없고 이렇게 방금 말씀드린 한 5분 정도 내용이잖아요. 예. 예. 요 부분만 공부를 조금 하시면은 다음부터 무조건 도움이 되실 거예요. 대응하시는데. 아. 그래서 제가 일단은 이 종목이 많이 바닥 다지고 올라가게 된다면은 목표가 좀 제시해 드리겠지만은 지금 네. 어쨌든 아직 바닥 확인이 더 필요하겠죠. 예. 예. 그래서 목표가는 이 종목이 다음에 여기 한 13,000원 돌파하면은 이제는 그 추가 올라간다고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예. 가지고 계시다가 11,000원이 안 깨지면서 13,000원을 돌파하는 그런 흐름이 나오면 그때 다시 한번 전화 한번 주시겠어요? 아, 예. 예. 알겠습니다. 네. 일단 목표가가 13,000원이라는 얘기는 아니시고요. 11,000원 지지된 다음에 13,000원 돌파하면 그때 한번 전화 주시라. 그때 예, 예, 상황 보고 다시 알겠습니다. 한번 판단하겠습니다. 예, 오늘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첫 번째 전화 상담 받아봤는데 또 정태근 전문가님 팬이셨어요. 그래서 전태근 전문가님께서 익숙지 않다고 하셨는데 겸손하신 말씀이었고 굉장히 인기 많으시잖아요. 확실히 전문가분들은 외모보다는 이게 실력이 뛰어나야 인기가 많으신 것 같습니다. 농담이에요. 자, 이제 문자 한번 살펴볼게요. 어떤 종목이 들어왔을까요? 오늘 첫 번째로 보내주신 분
7646번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STX 조선해양인데요. 1,750원에 매수하셨다고 하시고 비중이 20%입니다. 상담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이 종목은 역시 실력이 뛰어나신 정동우 전문가님께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STX 조선해양은 뭐 이름 그대로 이제 선박을 건조하는 그런 기업인데 아시다시피 아무래도 조선이라는 이름이 들어갔다시피 해운업종과 조선업은 이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근데 어제 기사를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뭐 조선업 3대 악재가 겹쳤다 막 이런 기사도 났는데 물동량도 하락했고 그리고 해운 운임지수도 하락하고 있고 뭐 경기도 나쁘고 이렇게 3대 악재가 겹쳤다 이런 기사를 많이 접했었는데 그에 따라서 이제 STX 조선해양도 아무래도 올해 하반기까지는 크게 실적 모멘텀거리가 없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뭐 예전에 노르웨이 뭐 선박회사를 인수를 했었는데 그거를 매각한다는 점은 저도 긍정적으로 꼽고 있으나 아무래도 조선업황 자체가 안 좋기 때문에 STX 조선해양 같은 경우는 크게 반등하기는 힘들고 이제 차트를 잠깐 보시면 지금 뭐 대부분의 종목이 그랬듯이 이제 최근에 반등을 하고 있는데 유일하게 어제 기사빨인지 몰라도 STX 조선해양 비롯한 조선업종들이 많이 반등 시도를 못했습니다. 지수가 최근에 다시 정체되어 있는데 STX 조선해양 같은 경우는 업황 자체가 안 좋기 때문에 상승하기 위해서는 코스피 지수 자체가 올라야 한다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코스피 지수가 오늘도 뭐 1850선에서 이렇게 1825선에서 지금 거래되고 있는데 이번 주 이제 목요일까지 옵션 만기일까지는 외국인 포지션상 1850 이상은 가기가 힘들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에는 뭐 급한 반등은 없을 거로 보이고 STX 조선해양은 아무래도 경기 반등에 의해서 물동량 증가나 그리고 운임지수 상승에 의한 동반 조선 업황의 호황기를 맞아야지 상승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STX 조선해양 같은 경우는 뭐 지금도 뭐 부채 비율 같은 경우는 거의 500% 정도 이렇게 가까이 되고 있는데 제가 판단하기로는 지금 상황에서는 모든 악재가 반영됐다 이런 주가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아직까지 악재가 반영되지 않았고 이제 실적 때문에 못 가고 있다 이렇게 두 가지 판단할 수 있는데 네. 지금 만약에 이제 차트가 바닥을 그리고 있는데 지금 차트 바닥을 그리는 선에서 다시 한번 추가 하락을 한다면은 STX 조선해양 같은 경우는 아마 추가적으로 더 하락할 부분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래도 이게 경기 반등이나 이제 물동량 증가 이런 부분들이 상승을 한다면 11,500원 까지는 이제 추가적으로 차트상으로 상승할 수 있을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STX 조선해양 같이 아무래도 이제 미래가 좋지 한 6개월에서 1년 사이에 이제 미래가 밝지 않은 종목들은 지금 손실이 1,750면 이제 손실폭이 그나마 적으신 편인데 네. 목표가를 짧게 잡으시고 그리고 지금 10,000원이 깨지신다면 과감하게 손절하는 전략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STX 조선해양 첫 번째 문자 종목으로 한번 받아봤고요. 다음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카프로가 들어왔는데요. 보내주신 분은 0144번님이십니다. 카프로 매수하신 가격이 27,100원에 비중은 30%신데 추가 매수해도 될까요? 이 점이 고민이라고 하십니다. 이 종목은 옆에 계신 정태근 전문가님 부탁드릴게요. 네. 이분 같은 경우에도 조금 그 앞전에 전화 상담할 때 코스모와 좀 비슷하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똑같은 화학업종이긴 한데 그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무슨 종목이죠? 코스모학 같은 경우에는 그 이산화티타늄이라고 플라스틱 원료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근데 카프로 같은 경우에는 화학업종이지만은 보셔야 될 부분이 그 화섬 원료죠. 화섬 원료, 그 나일론 원료를 만드는 회사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국내에서 유일하게 그 이 회사가 좀 독점을 하고 있는데 비슷한 업체가 조금 KP 케미칼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그 이 회사 같은 경우에 어쨌든 그 나일론 원료를 만드는 회사인데 이것도 마찬가지 좀 전에 그 코스모학과 좀 연결시켜 본다면 경기를 안 볼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 좀 꼭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에 왔었던 그 의류업체들 보실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자, 의류업체들 같은 경우에 지금 주가가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에요. 최근에 좀 반등을 주긴 하는데 좋은 편은 아닙니다. 분명히 보셨을 때. 그래서 그나마 조금 그 안 좋은데 그나마 좀 긍정적으로 봐야 될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요거는 지금 현재 추가락이 제한이 되고 있다는 부분 좀 긍정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6,000 이하에 현재 주가가 안 빠지고 있는데 요것도 마찬가지 앞에 그 코스모학 같은 경우에도 그 수급을 봤을 때 기관들이 덜 팔았어요. 자, 코스모학 먼저 뭐 보게 된다면은 코스모학 같은 경우에 보시면은 기관들이 이제 덜 팔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지금 이제 카프로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제 기관들이 덜 팝니다. 다행스럽게도요. 그래서 어쨌든 뭐
주가 좀 악재가 됐던 기관지는 덜 판다는 부분 좀 긍정적인데, 자, 27,000원. 일단은 추가적인 하락이 좀 제한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이거는 가지고 있어 보자 이렇게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27,000원 정도 가격대면 상당히 좀 회복 되려면 시간이 많이 좀 걸릴 것 같은데, 어쨌든 안 빠지는 추가적인 하락이 제한이 되고 있다는 부분 좀 다행이라 말씀드리면서 요거는 일단은 보유를 해보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만약에 지금 요 구간이 계속해서 요 앞전 구간처럼 3월달이나 4월달처럼 이렇게 빠지고 있는 구간이라면 일단 매도를 하는 게 맞다고 말씀드리겠지만은 어쨌든 추가 하락이 제한이 되고 있고 하방 형성이 나오고 있다는 부분이 좀 긍정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종목도 마찬가지로 기관 수급하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어떤 그 면화 가격 보셔야 돼요. 면화 가격이 상승하게 된다면 날려오는 수혜거든요. 그러면서 KP케미칼하고 이 회사 카프로라탐이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그래서 이런 사업적인 부분 요 두 가지만 좀 보자고 말씀드릴게요. 근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기관 수급이 다시 한번 매수로 전환이 될 때까지는 기다리세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요 종목도 손절가를 좀 짧게 잡도록 하겠습니다. 16,000원. 16,000원 깨진다면은 27,000원 매수가에 상관없이 일단 매도를 하십시오. 근데 제가 매도를 하지 말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추가 하락이 제한이 되기 때문에 일단은 기다려보자. 그런 의미란 부분을 좀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카프로 손실폭이 좀 크신데 지금은 조금 낙폭이 제한되고 있기 때문에 16,000원 이탈되지만 않는다면 기다려보자라는 진단 받아봤습니다. 다음 종목 살펴볼게요. 9575번님께서 또 오랜만에 방문해 주셨어요. 참으로 좋은 방송입니다. 이렇게 써주셨는데 고맙습니다. 현금 비중 30%쯤 있는데요. 낙폭 과대 대형주 중 어떤 종목이 유망할까요? 부탁드립니다. 좀 어려운 질문이에요. 정동훈 전문가님 어떤 게 있습니까? 이제 저 종목 이제 상담만 하다가 갑자기 추천을 네. 해달라고 하시니까 좀 당황스러운데, 예전에 뭐 몇 달 전만 해도 전차군단 얘기가 그냥 나왔던 얘기가 아닙니다. 네. 뭐 2분기 그리고 하반기까지 실적 모멘텀이 꾸준히 이어질 거다 이렇게 해서 전차군단이라는 이야기가 나왔던 건데, 삼성전자 영업이익 2분기가 한 6조 원 정도, 손익이었나요? 한 6조 원 정도 된다고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만큼 삼성전자가 2분기도 어닝을 기록했지만 이제 3분기에는 약 8조 원 정도까지 증가할 것이다 이렇게 예. 전망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갤럭시 시리즈가 이제 판매가 시작되면서 3분기 때는 실적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부분도 상반기보다는 하반기 부분이 좋아지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전체적인 실적이 3분기에 피크를 이룰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는 전문가들이 많은데, 네. 그 전망과 반대로 이제 삼성전자 차트를 보시면 최근에 이제 12,000원도 깨지고 이제 11,000원 초반대로 내려왔습니다. 네. 그 이유는 제가 아까 잠깐 설명드렸는데, 지수적으로 지금 1850선 이상으로 넘어가면 이번 목요일 옵션 만기일에 외국인의 손실이 크게 확대됩니다. 지금 네. 외국인이 1850 이하에서 옵션 만기일에 옵션의 수익이 있는데, 만약에 1850 이상으로 간다 그러면은 외국인이 손실폭이 생기기 때문에 아무래도 1850까지는 목요일까지는 아무래도 지수에 큰 반등이 없겠지만, 네. 만약에 옵션 만기일이 지난다면 다시 외국인의 대형주 수급이 들어오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기전자 쪽에서는 삼성전자를 이번 주 목요일이나 수요일이나 목요일쯤에 아마 저점에 잡으시고 한 달 이상 정도 끌고 가면 3분기 실적 모멘텀 거리를 충분히 받아서 다시 한 130만 원까지, 140만 원 부근까지는 다시 추가적으로 3분기 실적 모멘텀으로 이렇게 상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현대기아차인데, 현대기아차는 단순합니다. 현대기아차 올해 실적 연간 가이던스로 해서 2012년 PER을 따졌더니 지금 주가가 계속 떨어져서 이제 6배입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대형주인데 PER이 6배밖에 안 됩니다.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가 지금까지 빠졌던 이유가 아까 말씀드렸던 외국인 포지션도 있겠지만 노사 분규, 그리고 최근에 엔화가 이제 하락하면서 도요타의 차가 뭐 성장이 미국에서 가장 높았다 이런 기사를 많이 접했었는데, 그 부분 때문에 외국인하고 기관이 좀 매도해서 떨어지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데, 현대기아차만이 전 세계 유일하게 글로벌하게 캐파를 증설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아무래도 2013년까지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현대기아차 올해 실적만 봐더라도 PER이 6배 정도면 굉장히 저평가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기아차 지금 뭐 현대차가 22만 원, 뭐 기아차는 지금 얼마에 거래되고 있는지 72,000원 정도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정말 저평가됐다고 판단을 하고 현대차는 30만 원 가까이 목표 주가를 잡을 수 있다고 판단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최근 경기 악화를 들어서 이제 디스카운트를 주면은 충분히 27만 원, 28만 원까지 이렇게 상승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기아차 같은 경우도 디스카운트를 줘서 9만 원 초반대까지 상승할 여력이 충분히 실적만으로도 있다 이렇게 판단하면서 현대기아차 그리고 삼성전자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일단 목요일 옵션
연말연길 이후 외국인들의 대형주 접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수요일, 목요일 정도에 삼성전자, 현대차, 기아차 접근하는 것도 괜찮겠다라는 의견이신데요. 일단 세 종목 다 중장기적인 접근인 것 같으니까 이 점 참고하시고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종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KH바텍이 들어왔어요. KH바텍은 옆에 계신 정태근 전문가님과 함께 하는데요. 매수하신 가격이 7,180원이에요. 비중이 10%신데 6629번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KH바텍 7,180원에 비중이 10%. 목표가와 매도 시기는 언제쯤일까요? 이 종목 바로 정태근 전문가님께 여쭤볼게요. 네.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좀 보기 드문 참 상당히 좀 견조한 종목이라고 봐야 될까. 네, 송복 선정을 참 상당히 좀 잘하신 것 같습니다. 네. 7,180원이요. 7,180원이신데 자, 그렇다면 이제부터 올라갈 때 올라가고 있지만 조금 불안하겠죠. 아무래도 시장이 좀 안 좋다 보니까. 그리고 오늘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기관 매수가 끊기게 되면서 조금 조정을 받고 500선 돌파 못하면서 조정을 받고 있는데 아무래도 그런 부분도 좀 신경이 좀 쓰이실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은 이 종목은 어떻게 좀 설명을 드려야 좀 대응이 잘 될까요? 자, 일단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일단 우리가 단순하게 좀 생각을 하자고요. 단순하게. 일단 제가 보기에는 아직 고점 신호는 안 나왔습니다. 아직. 제가 보기엔 고점 신호 아직 안 나왔어요. 그리고 보셔야 될 부분이 지금 현재 이렇게 턴을 했는데 여기서 거래량이 터졌죠. 거래량이 터졌는데 지금 현재 바닥을 계속해서 기다가 이렇게 대량 신호가 나면서 반전 신호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올라가고 있죠. 그렇다면 그러면서 주가가 일정하게 유지가 되면서 지금 현재 상승세 유지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제가 볼 때 이 종목의 어떤 뭐라 해야 될까요? 고점 신호는 아무도 최근에 어떤 평균 거래량을 뛰어넘는 어떤 거래량이 나오게 되면서 조금 변동성이 확대가 되는 그런 흐름이 나오게 된다면은 조금 고점 신호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부분이 지금 현재 8,000원 가격대에서 나올지 아니면 8,500원 나올지 아니면 9,500원 나올지 그 부분은 지금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그런 부분이 나오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가져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밖에 저는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너무 두루뭉실하죠. 아무래도. 그렇지만 그렇다면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전에 이 종목이 주가를 하락할 때 7,000원 정도 가격대는 지켜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이제 보시면은 올라갈 때 7,000원 정도 가격권에서 지금 이제 보시면 조금 눌림이 있었고요. 그렇다면은 지금 현 시점만 놓고 말씀드릴게요. 현 시점만 놓고 말씀드리면은 7,000원 정도를 현재 7,000원을 일단 손절가로 한번 제시를 먼저 한번 해볼게요.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위쪽으로 1차적으로는 한 121선까지 한 부대낄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 봤을 때 한 7,800원 정도 가격이 나오네요. 그래서 지금은 이 장기 추세에 대한 어떤 장기 추세에 대한 부분 240에서 나올지 아니면 120에서 나올지 모르겠지만은 장기 추세에 대한 고민은 분명히 나오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은 7,810원 대비해서 10%가 안 되죠. 조금 작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시장 상태를 보게 된다면은 계속해서 확인 계속 그렇게 해 나가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서 목표가는 좀 짧게 잡았습니다. 그래서 손절가는 일단 지금 시점에서는 7,000원 정도 손절가 한번 제시해 보고 싶고요. 그리고 위쪽으로는 일단 7,800원 정도 한번 목표가 설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제가 볼 때 고점 신호는 최근에 어떤 이 평균 거래량 40만 주 이상의 어떤 거래량이 터지게 되면서 변동성이 확대가 된다면은 그때까지는 조금 기다려 봐도 되지 않겠나 이런 부분도 한번 덧붙여 보도록 할게요. KH바텍 일단 조금 수익 중이신데요. 손절가는 7,000원으로 제시해 주셨고요. 1차적인 목표가는 7,800원 전해주셨습니다. 네,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한 번 더 알려드릴게요. 저희 무료 문자번호로 함께하고 있는데요. 013-3366-0110번입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매수하신 종목에 대한 고민이 많으신 분들, 매수하신 종목명, 비중, 가격까지 저희에게 문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참여 기다리고 있는 동안에 오늘의 두 번째 전화가 걸려왔다고 하거든요. 바로 이어서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네, 어디에서 전화 주셨나요? 송파구요. 네, 송파구 서울에서 받아봅니다. 오늘 네. 날씨 굉장히 더운데 종목 상담을 좀 시원하게 해드릴게요. 네, 네, 어떤 종목 고민이신가요? 디지텍 시스템이요. 디지텍 시스템이요. 매수하신 가격과 비중은 어떻게 되십니까? 좀 비쌀 때 샀는데요. 15,200원에 20%요. 15,200원에 비중이 20%시면 지금 계속 박스권에서 재미없게 움직이는데 그 전에 매수를 하셨나 봐요. 네, 한참 좀 오래됐어요. 네, 한 2011년 작년 정도 보여지는데. 예. 그리고 이 종목 말고 다른 종목도 있으신가요? 네, 현대건설이요. 네, 현대건설 매수하신 가격과 비중도 여쭤볼게요.
그건 75,000원에 20%. 75,000원에 비중이 20%. 먼저 포트폴리오 정리부터 한번 해보고 상담 시작하겠습니다. 네, 저희에게 두 종목을 말씀해 주셨어요. 20% 비중으로 두 종목을 담으시는데요. 디지텍 시스템 20% 매수하신 가격이 좀 오래전에 매수하셨네요. 15,200원. 현대건설은 같은 비중 20%로 75,000원에 매수하셨습니다. 두 종목 옆에 계신 정동욱 전문가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뭐 디지텍 시스템 뭐 1년 넘게 보유를 하셨고 현대건설도 뭐 꽤 오래 보유하신 것 같은데 네. 우선 오랫동안 참느라 고생을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디지텍 시스템은 이제 바닥을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상승 곡선을 그리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네. 디지텍 시스템 같은 경우는 터치스크린 패널 업체입니다. 혹시 디지텍 시스템 회사 내용을 좀 아시나요? 네, 그 터치스크린 그것 때문에 제가 그때 샀는데요. 예. 지금 너무 많이 빠져가지고 여태까지 가지고 왔는데 손절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더 가져가면 매수가가 오는지. 네. 그 디지텍 시스템 설명을 드리면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분들이 그냥 터치스크린 패널 업체다 그러면 스마트폰 때문에 많이 갈 거다, 주가가 상승할 거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종목에 이제 투자를 하시는데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면 디지텍 시스템 같은 경우는 터치스크린 패널인데 터치스크린 패널 같은 경우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이제 저항막 방식하고 이제 정전 용량 방식이라고 제가 발음이 좀 안 좋아서 정전 용량 방식이라고 두 가지 있는데 저항막 방식 같은 경우는 이제 내비게이션에 쓰이고 이제 정전 용량 방식 같은 경우는 이제 스마트폰에 쓰입니다. 그런데 디지텍 시스템 같은 경우는 예전에 이제 저항막 방식만 고수하다 보니까 스마트폰이 보급화되면서 그리고 내비게이션이 어느 정도 우리나라에서 성장을 정체하면서 디지텍 시스템이 2011년도에 실적이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모르셔서 손실을 많이 보셨는데 제가 이제 희망적인 얘기를 해드리자면 디지텍 시스템이 이제 정전 용량 방식으로 이제 전환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전환했는데 왜 실적이 안 나왔느냐? 아무래도 후발주자이기 때문에 수율이 많이 안 좋았습니다. 수율이 많이 안 좋았기 때문에 뭐 삼성전자를 비롯해 이제 대기업들이 아무래도 디지텍 시스템에 물량을 많이 주지 않았는데 최근에 이제 알아본 바로는 이제 디지텍 시스템 수율 자체가 90% 거의 95% 이상까지 나오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디지텍 시스템에 이제 물량을 삼성전자나 뭐 LG 이제 휴대폰 완성 업체들이 아무래도 물량을 줄 텐데 그것 때문에 디지텍 시스템의 1분기 실적을 보면은 이제 턴어라운드에 성공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분기에는 실적이 더 좋아지고 하반기에는 뭐 갤럭시 시리즈 등 핸드폰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추가적인 실적 모멘텀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디지텍 시스템 지금 잠깐 차트를 보시면 작년 10월부터 지루한 박스권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 박스권이 아무래도 그 기대감만 있다가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하락하지 않고 버티고 있던 모습인데 아무래도 이제 실적이 2분기부터 2분기부터 턴 어라운드로 1분기보다 좋은 실적이 나온다면 충분히 13,000원대에 이 저항을 뚫을 수 있을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도 뭐 ELK, 멜파스, 뭐 SMAC 같은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 기관의 수급이 꽤나 좋았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뭐 SMAC이나 이런 종목보다는 디지텍 시스템이 솔직히 고평가받고 있는 부분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멜파스 같은 업체와 비교할 경우는 지금 굉장히 저평가 상태라서 디지텍 시스템이 만약에 이런 같은 터치 패널 업종에 대한 기관의 수급으로 인해서 상승을 한다면 디지텍 시스템이 대장은 못해도 한 두 번째 대장을 할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14,000원 이상 15,000원까지 상승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에서는 뭐 오래 기다리신 만큼 손절은 하지 마시고 단기로 짧게 잡아서 15,000원 이상까지 16,000원 이하에서 한 본전이 왔을 때 매도하자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유가 아무래도 터치 패널 업체 같은 경우는 이제 휴대폰 부품주이기 때문에 그만큼 고평가를 지금까지 받아온 게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고평가는 사실상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하에 한 15,000원에서 16,000원 사이까지 상승을 한다면 그때 이제 본전치기로 해서 빠져나오는 전략을 추천드리고 싶고 두 번째 종목이 이제 현대건설인데 현대건설은 참 제가 많이 희비가 교차되는 종목이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뭐 어제도 뉴스가 나왔는데 금감원에서 발표를 했었는데 그 발표 때문에 지금 어제 막 6%가 넘는 급락을 했었습니다. 현대건설도 같이. 그렇지만 현대건설이 그 건설사에 포함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6%의 하락은 과도했다고 판단하고 정말 초단기적으로 65,000원까지는 이렇게 반등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지만 지금 뭐
시청자분께서 뭐 단기적으로 접근하시는 종목이 아닐 것으로 이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현대건설이 해외 수주 목표액이 이제 100억 불이었습니다. 그런데 상반기에 50억 불 이상을 했기 때문에 해외 수주는 반 이상을 했다. 그래서 100억 불 수주가 올해 안에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주 모멘텀은 살아있는데 단지 안 좋은 게 이제 경기 때문입니다. 건설업체인 경우 이제 수주를 받고 2, 3년, 길게는 뭐 5년까지 이렇게 건설을 진행하는 동안 그 경기가 꾸준히 이어지거나 경기가 회복을 돼야지 중간중간에 매출 인식을 합니다. 하지만 경기가 안 좋으면 수주를 준 그 국가나 업체에서 지원을 시키거나 아무래도 수주 발주 자체를 취소하기 때문에 경기랑 굉장히 민감한데 지금 100억 불 수주가 일어난 수주 모멘텀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내년에도 경기가 더 안 좋아진다 그러면은 건설 자체가 지연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내년에도 주가는 안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수주 모멘텀이 있는 상태에서 만약에 내년에 경기가 회복된 시그널이 나온다 그러면 현대건설은 정말 8만 원까지 추가 상승할 기력이 있습니다. 그게 수주 모멘텀이 국내 건설사 중에 가장 높기 때문인데 그렇기 때문에 내년 경기, 올해 하반기 경기를 꼭 보시고 경기가 조금이라도 살아난다 그러면 건설 업종 중에서는 현대건설을 탑픽으로 꼽고 있는데 8만 5천 원까지는 경기가 살아나는 조건에서 내년 하반기까지 이렇게 보유하시는 전략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현대건설 일단 충분히 8만 5천 원까지 오를 수는 있겠지만 긴 호흡으로 가져가셔야 할 것 같다라는 진단까지 받아봤습니다. 충분히 도움 되셨나요? 네. 네, 나중에 또 궁금하실 때 저희 개미들에게 방문해 주시고요. 오늘 전화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두 종목 상담해 드렸고요. 그리고 문자가 들어왔어요. 6629번님. 전화 전에 KH바텍 받으렸는데 그분께서 정태근 전문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어서 정태근 전문가님께도 여쭤볼게요. 7975번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TCN코 1151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이 5%신데요. 추가 매수해도 될까요? 상담 부탁합니다 하십니다. 네. 네. 요거는 그냥 5% 들어간 거 잘못 그냥 나오신 게 나을 것 같은데요. 네. 이거 뭐 정동 전문가도 서로 마주보면서 웃었는데 이걸 추가 매수 들어가지고 얼마만큼 수익이 나시겠습니까? 그냥 지금 들어간 부분 제가 보기에는 뭐 실력도 있겠지만 제가 보기엔 누가 봐도 이건 운이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잘 잡았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차트 좀 보면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이제 아래 꼬리 일단 뭐 점상 이거 뭐 아래 꼬리가 없었으면 점상이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이제 아래 꼬리 길게 달면서 이거 제가 지금 수성주가 반영전 차트를 볼게요. 이렇게 보니까 조금 안 좋은데 잠시만요. 수성주가 반영전 차트를 보게 된다면 어떻게 되냐면은 주가를 반영하게 되면 차트 이렇게 바뀝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게 지금 주가가 이게 수성주가를 반영하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건데 이전에 595원이 아니라 수성주가를 반영했기 때문에 595원으로 나오는 겁니다. 근데 이게 85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은 상폐될 수 있는 그런 종목이었다는 겁니다. 가격 때문에, 주가 때문에. 그래서 상폐될 그 위험 때문에 주식을 두 개를 한 개로 겹치는 거죠. 그 작업을 거치게 되면서 지금 현재 다시 한번 거래가 재개됐는데 거래가 그 주식 병합을 하고 난 다음에 거래가 재개된 다음에 이렇게 상한가를 가는 이유라기 좀 그렇고요. 상한가를 만드는 핑계는 유통 주식 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그만큼 물량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시장이 만약에 500만 주 물량이 있었으면 주식 병합을 하게 된다면 250만 주 정도 줄어들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핑계 그리고 줄어들 수 있겠죠. 그렇게 됐을 경우에 어떻게 됩니까? 시장에 물리는 풀량이 적어지기 때문에 주가 좀 부양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발생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이런 핑계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이 된다는 겁니다. 주식 병합을 하고 난 다음에 주가가. 근데 자 볼게요. 근데 오늘 그 말고 한번 좀 더 한 이틀 정도 더 갈 수 있다는 부분들이 지금 만약에 그 상한가가 점상한가 갔다가 장 중간에 이렇게 풀렸으면은 이게 아무래도 좀 어거지성이라 좀 봐야 되겠죠. 내일까지는 좀 끌고 가야 되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장 초반에 좀 밀렸다가 다시 올렸다는 건 적어도 세력이 아직까지는 이 상한가를 풀 생각이 없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추가 매수도 하시지 마시고요. 그냥 5% 가지고 있는 물량 가지고 좀 수익 극대화한다는 생각을 하시고 하루 정도, 한 이틀 정도 한번 더 보게 된다면 한 1,650원 정도 가격이 갈 수가 있겠죠. 한 1,650원 정도를 한번 목표가로 설정을 하시고요. 그 조심해야 될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 올리다가 만약에 물량이 부담이 돼가지고 상한가를 풀어버린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어떤 경우냐면 이 경우예요. 자 보세요. 브리스텍 같은 경우도 상한가하고 난 다음에 점상한가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날 점상한가 가는데 어떻게 돼요? 물량이 부담되니까 상한가 바로 풀어버리죠. 이런 현상 발생되면 무조건 팔아야 됩니다. 일단 1,650원에
그 목표가를 드리긴 하지만은 점상한가 가고 난 다음에 상한가라든지 그리고 점상한가 가고 난 다음에 이런 현상이 발생이 되기도 한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뒤에 주가가 밀리죠.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효성호인비도 볼게요. 효성호인비도 마찬가지예요. 자, 상한가 가고 난 다음에 그 다음날 주가를 상한가까지 올렸다가 지금 풀어버렸죠. 요거는 단기적으로 세력이 들어왔던 부분도 있겠지만은 그만큼 달라붙는 물량 그리고 매도로 풀려 있는 그런 물량들을 받아내기 그만큼 부담스럽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이 된다는 겁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TS앵커도 마찬가지예요. 내일이나 모레 쪽에 상한가가 갈 수도 있겠지만은 만약에 앞에서 보신 바와 같이 보신 바와 같이 브리텍이라든지 효성원배 같이 상한가에 근접을 했었다가 상한가가 풀려버리면서 음봉이 나오게 된다면은 그때는 추가 매수가 아니라 무조건 팔고 나온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네, 일단 비중 늘리지 마시고 1650원 목표가는 설정해 드렸는데요. 하지만 상한가로 뛴 이후에 장대 음봉이 나온다면 그때 욕심 없이 바로 정리하시는 게 낫겠다라는 의견도 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문자 살펴보겠습니다. 2980번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수고하십니다. 후성 8,400원 매수했어요. 반토막 났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도와주세요 하시는데 비중은 적어주지 않으셨고 간절하시네요. 네. 정말 이 종목을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될지 이제 막막한데, 후성 같은 경우는 이제 희망을 먹고 사는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후성을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면 국내 이제 가전이나 자동차의 에어컨 등에 들어가는 이제 냉매가스 사업하고 그리고 2차 전지 사업부가 있습니다. 그런데 냉매가스 사업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거의 독과점 수준이기 때문에 성장성이 정체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장 모멘텀거리로 2차 전지 전해질 사업 부분인데 현재 용어가 좀 어려운데 후성에서 하고 있는 게 이제 LiPF6라는 이제 불소 화합물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불소 화합물을 취급하다 보면은 독성 물질이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진입 장벽이 높다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가봤었는데 진입 장벽이 굉장히 높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타 기업이 진출을 꺼려하고 있습니다. 국내 유일의 불소 화합물 제조업체인데 그렇기 때문에 후성이 2차 전지 시장이 커진다면 후성의 매출액은 정말 다른 기업보다 크게 성장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후성이 말했다시피 2차 전지 전해질인데 제가 예전에도 설명을 드렸듯이 2차 전지의 용량 그리고 크기가 커질수록 전해질의 사용이 굉장히 많이 사용됩니다. 분리막 같은 경우도 분리막 그리고 양극재, 음극재 같은 경우도 있지만 가장 많이 사용이 증가하는 부분이 전해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전기차 시대가 도래한다면 후성 같은 2차 전지 전해질 업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성장 모멘텀과 실적 모멘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경기가 안 좋아지면서 뭐 전기차 시대가 또 미뤄졌다 이렇게 기사를 많이 접했었는데 전기차 시장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뭐 스마트폰에 쓰이는 2차 전지, 소형 2차 전지이기 때문에 후성의 전해질이 많이 쓰이지 않지만 만약에 전기차 시대가 온다면은 그때서는 후성이 지금보다 더 높은 가격에도 거래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싶은데 지금 뭐 8,400원에 매수를 하셨는데 지금 거의 4,700원입니다. 지금 단기 수급을 보니까 외국인하고 이제 투신권, 기관권이 대량 매도를 함으로써 지금 엄청난 하락을 보이고 있는데 이 외국인하고 투신권이 이제 매도를 멈추는 날이 그때가 바닥이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너무 손실이 크시기 때문에 지금은 손절매를 하지 마시고 외국인하고 투신권이 다 빠져나갔을 때 그때 기다렸다가 향후에 2차 전지 대형 2차 전지 시대, 전기차 시대가 올 때쯤 그때 반등을 한다면은 그때 빠져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지금 전기차 시대가 어느 정도 커질지도 모르고 지금 예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후성의 목표가를 산정하기는 정말 힘듭니다. 그렇지만 기술력은 정말 세계 최고이기 때문에 후성은 성장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정말 2, 3년, 3, 4년까지 장기적으로 보는 관점을 가져가자 이렇게 전략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마지막 후소원까지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습니다. 오늘 종목 상담은 여기에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했죠. 오늘 정동홍 전문가, 정태근 전문가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상담받지 못하신 분들 내일도 기회는 또 있으니까요. 오후 1시에 바로 저희에게 문자나 전화 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여기에서 인사드릴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